자, 페이지 80쪽 보시면 전류의 자기작용이 나옵니다. 일단 자기장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기장은 기호가 대문자 B라고 씁니다. 화살표 붙였네요. 뭐예요? 벡터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 자기장의 정의가 뭐냐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장의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A는 면적이고요. 파이는 자기력 선속, 줄여서 자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력선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는 자기력 선속의 단위가 웨버 나누기 퍼 면적 제곱미터. 너무 길죠? 그래서 대문자 T라고 쓰고 뭐라 그런다? 테슬라. 네? 테슬라. 그렇네. 테슬라. 네가 아는 테슬라는 뭐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아니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가 테슬라잖아, 그지? 테슬라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웨스팅하우스라는 맞을 거야. 그 회사에 있던 기술자, 과학자 누구랑 붙었어? 에디슨이랑 붙었어. 에디슨이 만든 회사란 뉴욕시의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붙었어요. 테슬라가 만든 있던 회사는 교류 방식, 에디슨이 있던 회사는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래놓고 그게 되게 큰 덩어리거든. 사업적으로 뉴욕시 전체 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거니까 상징적인 게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사운을 걸고 회사의 명운을 걸고 둘이 붙었어. 누가 이겼어? 에디슨이 졌어. 애들이 통 망할 뻔했는데 그때 또 발명품 뭐가 나왔더라. 하여튼 뭐가 나가지고 다시 기사 회사에 등등등 그런 연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람 테슬라. 전자기 쪽에 되게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단위를 테슬라라고 쓰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기장 단위는 테슬라. 자기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향은 어떻게? 나침반을 놓습니다. 그 나침반에 누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N극이고 S극이에요. 요 N극의 왼쪽에다가 나침반을 놓습니다.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다 나침반을 넣어야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자, 특이하게 자석 내부에서도 자기력선은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에서 나가고 S로 들어간다.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가고 들어간다. 이 선은 자기력선은 교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 점에서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교차하게 되면 한 점에서 방향이 두 개의 방향이 되는 거니까 교차해도 안 되고 갈라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많이 몰려 있을수록 어떻다? 자기장은 세다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 뭐가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 결과 무슨 극에서 나가고 N극에서 나가고 무슨 극으로 들어가는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그래서 이거를 N극에서 S극을 향한다 라고. 이건 자석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자석 바깥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기본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의 정의입니다. 자, 저게 기본적인 자기장에 대한 얘기고요. 먼저 뭐 할 거다?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일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샤 이렇게 종이에다가 전선을 꽂았어요. 수직으로. 방위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입체적인 그림이거든요. 저 방위표를 보고 여기가 북쪽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북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저 그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라고 북쪽을. 네, 그게 북쪽이 맞아요. 이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왜 북쪽이 하늘에 있냐고 새끼야. 여러분 동서남북은 요 하나의 면에 있는 거잖아. 평면에. 저기가 북쪽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그림상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쪽이 북쪽이라고. 그럼 여기 이 도선 주변에 전류가 안 흐를 때 놓게 되면 자기장이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야. 지구 자기장 때문에. 그런데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려줄 거예요. 전류를. 그렇게 되면 이 북쪽을 가리키던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이걸 연결해보면 뭐가 된다? 하나의 원이 돼요. 뭐가 된다? 원. 그래서 그거를 저게 입체적인 거라서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 하면.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오른손 끈에 감아. 오른손! 요게 전류 안 볼랜다. 요게 전류고요. 요게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세워주면 이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자기장의 방향은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K는 상수예요.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R은 거리예요. I는 전류 세기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방향 잡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입체적인 거라서 은근히 헷갈린다라는 거.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 기호는 뭘 뜻하는 거냐? 면을 뚫고 들어가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뭘 뜻하는 기호라고?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요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을 확인하고 싶어요. 자, 이 점이에요.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 점 A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래. 그럼 일단 뭐 한다? 오른손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꽂아 넣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 전선 주변에 원이 하나 생기겠죠? 오른손! 야, 이걸 왜 편하게 너 저쪽에서 넣으라고. 여기다 넣으라고. 심판을 뚫고 들어가게. 아, 왜 넌 네 손이 제어가 안 돼? 그래. 아우, 얘는 뭔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남들은 다 편하게 집어 넣는데 얘는 뭔가 이렇게 있네. 아, 나 진짜. 자, 그래서 원을 그려요. 그럼 그 원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 나와요? 반시계 방향이 나와요? 싸우자는 게요. 시계 반시계를 모르는 게요. 네, 와 대박. 그래놓고 여기 서니까 A점에서 자기장 방향이 어딥니까? 시계요. 개무식한 거예요. 시계를 그린 다음에 이 A점에서 접선을 날리세요. 그럼 무슨 방이 나와요? 여기 저기면 남들이 알아먹겠냐? 어디? 저기요. 사람 부르냐? 여기요. 그래서 어디가 나온다?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면 왼쪽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원을 그려. 그 전선을 중앙에다 놓고 원을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날리라고. 이해됐어?
그 접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전선이 있고요. 저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A. 여기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B. 방위표는 이렇게 줬어요. 이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저기가 서, 여기가 동해예요. 자, A 나침반의 N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동서남북 어딜까요? 라는 걸 할 건데 잘 봐. A하고 B는 뭔가 그림이 다르죠. 얘는 선이 안 보이네요. 얘는 선이 보이죠. 얘는 선 위에 있는 거고 나침반이 얘는 선 밑에 있는 거예요. 맞아? 자, 강종 A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동서남북 어디에? 아니요, 모르겠어요. 뭐요? 모르겠어요. 이리 오세요. 전 이런. 아니 일로 오시라고 알려드리는데 카메라 피해서 잘 오세요. 아이 동네 바보. 자, 일단 여러분들 뭐부터 잡으니까 전류 방향이 어디예요? 위죠. 그럼 전류 방향을 위로 잡으세요. 전류 방향으로요? 엄지가 전류 방향이죠. 이렇게요? 네, 잡았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자, 이렇게 잡았고요. 나침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이 나침반 밑에 깔려 있으니까 나침반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돌릴게요. 이렇게 네. 여기서의 접선입니다. 네. 그럼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여기겠죠? 어? 여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돼. 잠깐만요. 동네 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원에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여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를 가리킨다고요. 그럼 동서남북 어디에? 이쪽이 동쪽. 네, 동쪽을 가리키겠죠. 저렇게 잡으시는 거고요. 자, 요거 잡을게요. 또요? 전류 나오는 김에 다 해. 모르겠죠. 전류 방향부터 잡으세요. 어디에요? 이렇게요. 네, 절로 가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나침반이 여기 있어요. 이 뒤에 있어요. 뒤에요. 네, 그럼 여기 있다고요. 그럼 이 원 이렇게 돌아가는 원 있죠. 네. 얘 접선이에요. 위로. 네, 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B점에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이게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공간지각력이 결국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돌리라고 그 다음에 나침반의 위치가 앞인지 뒤인지 확인해주면 접선의 방향이 샥 올라간다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얘야! 야, 영상 보는 사람 궁금할 테니까 보여줘. 와 진짜 뭐하는 와 진짜 동네 바보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뭘 찾아야 된다.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니들만 바보가 아니라 처음 할 때는 보통 헷갈려 해요. 왜? 입체적인 모양이라서. 여러분 입체를 여태껏 배워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잘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라는. 자, 그래서 직선 노선에 의한 자기장은 저렇게 크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방향을 요거 가지고 찾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도선이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원형 노선의 자기장을 할 겁니다. 뭐 할 건가? 원형 노선의 자기장. 전류가 원을 그리면서 흐른다고 원형 도선의 자기장을 할 건데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자고요. 자, 그래놓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자, 여기 야 듣고 써. 이해한 다음에 써야지. 왜 써?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저도 이론만 쓰는데. 그러니까 듣고 쓰라고. 끝까지 쓰네. 펜 놓으라고. 저 펜을 머리에 찍을까지.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
그럼 이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래니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잖아 뭔가. 근데 아까 요게 엄지손가락이 전류라 그랬죠? 근데 생긴 대로 갑시다. 요건 직선이고 이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류가 원이죠. 요 네 손가락을 원으로 잡아요. 그럼 이 중심에 있는 요 가운데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 되는 거죠. 요래 잡으라고. 전류 방향. 그럼 가운데 들어가잖아. 맞아. 그래서 요게 전류면 요게 자기장이고요. 요게 전류게 되면 나머지가 자기장이 된다. 생긴 대로 놀자고. 샤커. 이게 좀 더 편하긴 하잖아. 자, 그래서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계 B는 K 다시 상수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반지름입니다. 오늘 반지름 I. K 다시는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에요. K가 아까 얼마였죠? 직선 노선인 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었죠? 그러면 직선 노선보다 파이 배만큼 크다는 얘기야. 상수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직선 노선의 상수보다 원형 노선의 상수가 크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원형 노선이 만든 자기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숫자가 들어오니까. 방향 찾는 거 위주로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솔레노이드 할 거예요. 솔레노이드가 뭐냐면 원통형으로 감아놓은 코일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용수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감겨져 있는 거.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감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거예요. 자, 그림 이해되죠? 뱅 감겨져 있는 거. 자, 전류 방향을 표시할게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를 가니까 뒤쪽에 안 보이는 선에는 전류 방향을 표시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화살표에다만 전류 방향을 표시를 해주세요. 화살표. 그리고 지금 전류가 뱅 돌아가죠. 그럼 요 네 손가락을 전류로 잡을 거예요. 요 화살표가 위쪽이잖아. 요 손톱이 화살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앞쪽에 감은 상태에서 손톱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잡아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심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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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아까 봤던 자석의 그림하고 똑같아졌죠? 막대 자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여기서 기어 나가죠? N극. 여기서 기어 들어가죠? S극. 그래서 제가 전자석이에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저게 전자석이다. 방향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미쳐버리겠네. 태연아, 작작해. 실기 좋으니까. 그래 잘했다고. 근데 이거 비비 꼭 한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방향은 저렇게 찾는 거고요. 제 자기장의 크기는 상수, 또 다른 상수라서 K 프라임을 하나 더 붙였어요. 2 프라임. K2 프라임은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에요. 또 커졌네 상수가. 이 N은 뭐냐? 가문수입니다. 1m당. 얼마당 가문수라고? 1m. 얘를 더 많이 가문수로 자기장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은 가문수. 저게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세기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력이 나올 거예요. 자기력이. 그래서 자기력을 설명을 해볼게요. 페이지 몇 쪽이냐면 85쪽이네요. 자기력을 설명할 거예요. 중학교 때 다 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니들 아직 1학년이구나. 중학교 2학년 때 니들 다 배웠지? 중간고사 봤지? 그치?
그래 중간고사 받고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지?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저것들은 이봐 때려쳐. 빵총 맞겠다. 지금 배웠잖아, 나랑 식이야. 여기서 식까지 배웠지만 중학교 때는 식 하나도 안 배워요. 방학하면 따르지. 자, 전, 자기력. 앞에 저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력 한번 써볼게요. 이 자기력이 뭐냐?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에요. 뭔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힘 받지?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자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좀 전에 봤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의 뭐가 됐다? 전자석이 될 수 있잖아. 자석 옆에 자석을 놨다고 밀든 땡기든 그게 희한해? 그런 원시는 아니잖아. 자석 갖다 주면 불이 붙으면 우와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자석 옆에 또 다른 자석이 있으면 당연히 힘 받죠?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걔는 당연히 힘을 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N극이 있고요. 여기 S극이 있어요. 그럼 저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는 도선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럼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주변에 또 뭘 만든다? 자기장을 만든다. 엄지손가락 꽂아 넣으면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걸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보세요. 위쪽은 자석이 만든 자기장하고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죠? 그 위쪽은 자기장이 세져요. 아래쪽은 자석이 만든 자기장하고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죠. 약해져요. 그래서 저 도선이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센 쪽에서 자기장이 약해진 쪽으로 힘을 받아서 밀립니다. 근데 맨날 저렇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요거는 한 200년 됐어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불러요. F, B, I예요. F는 힘, B는 자기장, I는 전류. 일단 뭐부터 잡는다? 자기장부터 잡습니다. 자기장.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어느 저쪽이잖아. 잡아. 넌 왜 안 잡나? 자기장부터 잡아. 네? 자기장이 B가 자기장이잖아. 이거. 자, 전류 방향 잡습니다. 전류 방향, 이 중지가 전류 방향이거든요. 꽂아 넣어. 그럼 힘의 방향이 어디 쪽? 아래쪽이다. 얘야 이게 자기장이라고.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 저기라고. 너랑 나랑 똑같은 그림 보잖아. 이 새끼야. 전류 방향 칠판 뚝 들어간다고. 그래서 엄지손가락 맞아. 자 요거는 200년 된 거. 근데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오른손 가지고도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이것만 배워요. 요거랑 요게 이렇게 놓으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F, 요게 B, 요게 I예요. F, B, I. 마찬가지 B부터 잡읍시다. B 잡아. B. 전류 끌고 들어가자. 잡아. 오른손 이거 얘 무슨 B가 저쪽, I가 이쪽. 잡았죠? 그래서 이 아래쪽. 둘 중에 편한 거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쓰라고. 왼손을 이루고 오른손을 이루고 손 잘라버린다 진짜. 하나만 써. 넌 나치야 새끼야. 왜 히틀러라고 지랄이야. 너 그러면 유럽에서 새끼야 총 맞아. 프랑스 가서 그 짓 한번 해봐. 바로 잡아간다고 새끼야. 할아버지들이 수염 떨면서 너를 때릴걸? 치과야 돼. 자 그래서 F, B,
I 이걸 쓰신 분 오른손이야. 이걸 쓰든지 왼손이 편하면 왼손으로 쓰세요. F, B, I 상관없어. 손 헷갈리지 말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말고 그래서 잡으시라고. 이게 생각보다 입체적인 모양에서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보통 요즘은 이거 더 많이 쓰니까 중학교에서는 이것만 가르치거든요. 이걸 더 많이 쓰니까 이게 더 편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잘 안 나오는 자세들이 있어요. 근데 다 돼요. 요 대표적인 게 요 자기장 방향이 여러분들 배를 향해요. 그리고 요 전류가 아래를 향할 거예요. 그럼 요게 잘 안 잡혀요. 오씨, 와. 근데 요러면 돼. 다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야, 이 자기장 방향을 반대로 잡아봐. 힘들어요. 이러면 돼요. 다 된다고. 이거는 왼손이고요. 이거는 오른손이에요. 손 박히면 죽여버린다고. 넌 왼손 오른손이 구분이 안 돼. 자, 그래서 유치원생 가르치는 개빡치네. 자, 어떻게든 다 된다고. 이 손바닥이 어딜 가리키는지 내 눈에 안 보이면 몰라? 그 정도는 안다고. 그러니까 뭐 몸뚱이가 선생님 자세가 안 나와요. 그건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여기를 긁으랬더니 왼손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되고 선생님 힘든데 이거 바보잖아요. 동네 다 되는 거라고. 진짜. 자, 이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해요. B는 자기장의 세기고 이건 자기력, 이건 전류세기. 이 L은 뭐냐? 자기장 내 도선의 길이에요. 자, 근데 자기장의 방향하고 전류 방향이 수직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얘 자기장이고 이게 전류인데 수직이 하려면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있지만 이거는 없거든요. 그 날아날 때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날아나면 힘을 안 받아요. 수직일 때만 힘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도가 있을 땐 야, 이 개야, 이건 오른손이라고 이 첩자 새끼. 야, 손 벌리라고. 엄지 벌리라고. 아이, 동네 바보가. 야, 경찰 신고해. 오른손. 야, 니 둘은 미쳤냐? 오늘 왜 이러냐? 나 이제. 자, 그래서 요건 없고요. 이것만 있거든요. 그럼 날아날 땐 0이고 수직일 때 최대거든요. 그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날아날 때 0, 수직일 때 최대값. 사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인 세타가 붙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저렇게 구한다. 자, 이게 자기력이다라는 거. 자,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이 자기력을 이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10가지 정리를 했고요. 요거에 대한 숙제는 몇 쪽입니까? 페이지 몇 쪽이에요? 몇 쪽? 94쪽, 95쪽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두 개예요. 어디 62쪽, 63쪽, 94쪽, 95쪽이 숙제라는 거.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간부터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